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예금 이탈을 당초 600억에서 700억 달러 정도로 내다봤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훨씬 더 큰 규모였죠. 1,020억 원의 예금 이탈이 있었고 이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결국에 급락세가 보여졌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살펴보면 우리 국내 시장에는 이 SG증권별 공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장이 지수가 연일 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구조가 좀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시청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박영근 대표님과의 소통방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소통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42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천사구조대님과 시장 분석해 봐야겠죠.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이요. 오전장에는 생각보다 괜찮나 했는데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또 지수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보였는데 요즘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 마감장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일단은 오늘도 역시나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5거래일 연속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되는 모습들이 처음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랑 지금을 조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락하는 포지션 형성된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이슈가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들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실질적으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을 부추겼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또 체크해보면 돼요. 그리고 그 이슈가 또 내일도 추가 하락을 형성해 줄 만한 모멘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로서 재료가 소멸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화면 통해서 하나씩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양 지수 오늘도 안타깝게 하락 마감됐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17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0.99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오늘 장중에 한때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세가 지난 거래일 상당히 컸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크게 낙폭을 보인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조금 크게 낙폭을 보이면서 장중 1%대의 마무리를 형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됐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오늘 낙폭이 좀 크게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물론 시작은 미비하게 음봉으로 출발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낙폭은 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5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 증시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우선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전체적으로 증시가 일단은 이렇게 된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선물 분위기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일 마감이 되었던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1%대 떨어졌지만은 선물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반영이 된다면 오늘 미국 증시는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크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미국 증시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은행권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바라볼 생각이 없어요. 왜? 이미 한 번은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쵸? 아시는 것처럼 이미 SVB 사태라든지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라든지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타격을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은 맞아요. 자,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거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그 다음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실적이에요, 실적. 사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중에 지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가 역시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기아차,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실적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 업종은 오히려 올랐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전에 어디에서도 확인을 했습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거의 최악,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근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저조했지만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이미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치고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호재로 생각을 하고 시장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버텨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죠. 뭡니까? 기아차. 역시나 현재차 어저께 실적 발표가 되었고 그나마 시장의 눌림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방어 역할을 했어요.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저께 현대차가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료가 미리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회복되는 포지션들이 형성됐지만 오늘은 안타깝게 기아차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됐죠. 즉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는 상황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수에 특별하게 변동성을 요기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실적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선반영이 되었던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료가 소멸이 되니까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주는 섹터도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섹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이번 주에 크게 낙폭을 보였던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SG 사태예요. 그쵸? 아시는 월요일 날에 하한가가 무려 8개의 종목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 6개, 오늘은 4개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지금 시점에서 왜 이 은행이 물량을 던질까? 과연 이게 CFD 물량일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뭐 소위 말해가지고 이걸로 소위 주식 사기를 치는 건 아닌가까지도 지금 나오면서 조금 증시를 혼주하게 만들고 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 8개였고요. 화요일 날은 6개고 오늘은 4개입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하한가를 가지 않은 종목군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포지션들 형성됐지만 캔들의 색깔은 빨간색이 됐다는 겁니다.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이 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누군가는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내일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내일 단기적으로도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기회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 지금 시장 안 좋은 거 맞아요. 자, 5거래일 연속 떨어졌어요.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도 주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에 대한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할 방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변동성. 그리고 그 변동성이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랑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제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좋지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 불과 지난주에 2,580포인트까지 갔지만은 현재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2,470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13포인트에서 무려 82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830포인트 버텨주는 모습, 다행스럽게 2,480포인트 버텨주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투심 위축된 건 분명해요. 자, 하지만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오늘 장중한 때 뭐 나왔었다고요? 빨간불 나왔다고요. 투심 위축된 건 있지만은 끌어올리려는 조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한 때 1,500개 넘는 종목군들 올라갔었어요. 물론 안타깝게 종가 기준으로는 떨어졌지만 장중한 때 1,500개 종목이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밑에서 누군가는 지금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형성된 어제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밑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소위 말하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었던 그 소위 말하는 과정들이 이제는 조금씩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를 이제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아직 주도주 업종 섹터 부족합니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도 조금씩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군들 보시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아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런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어떠한 섹터가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희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 떨어진 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 떨어진 거 맞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역시나 여기에 속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안 할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오늘 야간에 뭐 해드릴 거예요? 교육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종목 상담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최근에 낙폭 과대 종목군들 저희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종목군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저희의 히든 종목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교육해 드릴 겁니다. 자,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죠? 빨리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입장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러 우리 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종목들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낙폭이 과도하게 나타난 종목 가운데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떤 종목들이 그런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략해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시장 관련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41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4월장은 유난히도 시장을 쫓아가기가 어려웠던 흐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가운데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또 최근에 어떤 상승률을 기록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미국 기업과의 협업으로 유통 채널 확대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누적 상승률 80%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이번 달만 주가가 무려 53%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누적 상승률은 70% 가까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한주 라이트메탈이 57%대, 하이드로 리튬도 50%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GI 이노베이션은 메마른 이 바이오 분야 투자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상승률 27% 넘어서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24%대 누적 상승률, 또 이 스튜디오 미르는 5월 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애니메이션 신작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20%대의 누적 상승률 달성해주고 있고요.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강세를 보였던 히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장 초반부터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반도체 설계 자산 라이선스 계약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장 14%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의 챗봇 개발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0%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한주 라이트메탈은 세 자릿수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오늘장 7%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가운데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검색기 오늘도 상한가 종목 잡아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 밖에도 무려 세 종목이나 20%가 넘는 큰 폭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STX 26%대, 포스코 스틸리온 23%, 디스플레이텍 22% 넘는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검색기가 포착한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해보실 수 있고요. 시장 관련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42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무기가 3개가 됐다 보니까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보여도 일단 오르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 종목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 검색기 종목들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는 무기가 처음엔 1개였는데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겼습니다. 역시나 어떠한 무기를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저희의 검색기 혹은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부착된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군들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최소 하루에 1개 이상의 상한가 종목군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하지 못하신다면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게 될 때 활용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전에 시장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장중 플러스를 형성해 주면서 1,500개까지 올라갔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뭐 보면 됩니까? 저희 히든 종목군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역시나 오늘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만 뭐예요? 자, 올라갔었을 때 우리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면 대응하면 된다는 거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결국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시나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점점 줄어들고 떨어지는 종목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무슨 행동을 하면 됩니까?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미래생명자원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방에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STX라든지 포스코 스틸리온, 디스플레이텍 등등 20%가 넘는 상승률의 기록 종목군들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히든 종목이기도 했지만 검색기에도 포착된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 올라간다라는 것을 늘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도 역시나 만들어졌고요. 아쉽게 지금 떨어졌지만은 다시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사실 지금 시장이 5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형성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죠. 오늘 기준으로 조금씩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 업종과 섹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뭔지를 모르겠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전히 아직 여기에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그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어떠한 종목군들이 사실 내일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나도 그런 종목군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면 오셔서 저희랑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늘 얘기를 드려요. 자, 여러분들은 검색기를 받아서 종목군들을 포착하실 수도 있고요.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방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여드리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가 항상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포착이 됐다고 해서 100%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교육해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만 따라하시면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게 오늘 저희의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군들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STX 9%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26%까지 올라가면서 최고 10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7%가 올라갔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디에 포착됐어요? 저희 검색기에 포착됐고요. 14% 올라갔습니다. 자, 9%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16% 포착해서 22%. 자, 6% 올라갔습니다. 자,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종목만으로도 35%라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혼자 공략하시지 못한다면 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종목,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종목, 저희 히든 종목 다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35%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저희의 검색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입니다. 자,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으로 12%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7% 상승 기록했고요. 그리고 AFW가 20%에서 한호가 남기고 29.71%로 마무리가 되면서 9% 상승 보여드렸고 역시나 셀바셀스케어가 15%에서 24%, 9%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합쳐보면 35%예요. 즉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신다면은 적어도 20% 30%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하셔서 저희보다 더 많은 수익률,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뽑아내신다면, 포착이 되신다면은 저희 교육방 안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면은 오셔서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결과가 증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떨어지는 종목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드려요. 떨어지면 안 사면 돼요.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사면 됩니다. 왜? 그래야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 오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언제입니까?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에는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상승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날 어땠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9%에서 15%, 6% 갔고요. 8%에서 21%, 무려 13% 갔습니다. 자, 19% 올라갔고요. 8%에서 21%, 역시나 13% 갔고요. 13%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17%입니다. 자, 30% 갔고요. 그리고 19%에서 28%, 9% 올라갔고 4%에서 22%, 18%입니다. 자, 27%예요. 자, 이거 더 해보세요. 몇 %인가? 자, 이것도 76%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저희 검색기가 빛을 발하는 거고요. 시장이 좋았다 안 좋으니까는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돼요? 포착되는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만나보신다면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상승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얘기를 드려요. 우리는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파악을 했어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예요? 역시나 우리는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수익을 그날이라도 빨리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종목군들을 선정하신다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정해서 수익까지 도달하느냐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도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뭐기 때문이에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저희 검색기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검색기 같이 해보셨으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또 볼까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군들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이거 하나 볼게요. 자, 미래생명자원 오늘 상한가 갔죠. 역시나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오늘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뭐냐?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포착이 되었을 때 당시에 손절가를 일단은 이탈을 했다라는 점.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는 손절가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다른 시점에서 보셨다면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시가 그리고 저가를 보셨을 때 시가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하면 됩니까? 들고 가면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리죠. 만약에 이러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우리는 4,700원이 뭐가 되는 거고 시가이자 곧 저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갑니다. 라는 교육을 받으셨을 거고 만약에 이 교육대로 하셨다면 오늘 상한가의 주인공이 되셨겠죠. 아쉽다면 오늘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포착 시점이 조금 높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높지 않고 조금 더 낮은 시점에 이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잡아냈다면 오늘 상한가를 바로 보여드렸을 텐데 안타깝게 손절가를 이탈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검색기에 일단 포착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오후장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래생명자원을 필두로 한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 올라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단은 수급이 꺾이지 않았고 저희가 항상 교육해 드리고 강조해 드리는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어디에서 저희 이 교육방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STX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26%까지 올라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현재 1,300원이 뭐가 됐고 시가이자 저가가 됐고 여기 이탈 안 하면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갑니다. 1,700원에 이 종목은 포착이 됐기 때문에 들고 갔더니 12,300원까지 갑니다. 라는 결과물을 초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들 경험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의 교육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 한두 번 봐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거 못 잡아내요. 하지만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하신다면 경험을 쌓으신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발견해내서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종목은 저희가 알아서 잡아드린다고요. 얘기 드렸잖아요.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가 나오기 때문에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돼요? 들고 가면 됩니다. 여기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에 드렸던 내용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종목군들 여러분들 못 잡아내시니까 저희가 종목군들 잡아드릴 수 있게끔 저희 검색기에 알아서 종목군들 포착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받은 내용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얘도 보시는 것처럼 7,870원짜리에서 올라갔죠. 물론 조금 높은 자리에서 포착이 된 건 맞아요. 그죠?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밑에서 잡았다라면 상승률은 달라졌겠죠. 왜? 이미 일단은 우리는 뭐를 확인했기 때문에, 시가, 저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7,080원이라는 이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캔들은 결국에는 이 파란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포지션에서 공략할 수 있는 상황들만 바라보시면 돼요. 물론 저는 이 시점에서 포착이 되는 시점을 캡처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보시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저희 검색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에 드린 내용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저희가 포착했고 저희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미 다 얘기를 드리잖아요. 다 교육에 드리잖아요. 단지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느 시간대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7,800원대 포착이 됐지만 얘는 7,400원대 지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라면 수익률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나는 여기에 매도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고, 만약에 나는 이 종목군들이 떨어졌는데 소위 말해서 시가에서 매도하기에는 손실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갔다가 밑에서 저점권에 형성이 되었던 이 구간을 매도자리로 보시면 된다. 이 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여기가 매도자리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바라본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물론 큰 상승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면 매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안 사면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포착이 됐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사요. 왜? 여기에 이제 지지선 보여주는 시점 포착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경험. 그리고 반복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죠. 저희 히든 종목 중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역시나 오늘 저희 어디에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형성되어 있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는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죠. 그죠? 18,670원이 저점이 되는 거고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하면 됩니까? 공략하는 시점에서 들고 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19,200원에서 2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의 히든 종목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검색기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제대로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이미 매도 자리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손절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대응. 종목은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군들을 내가 발굴해내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못해요. 왜?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 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올라가면 나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은 어디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 대응 구간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해 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내일도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하시지 못하신다면 이제는 저희랑 같이 함께 교육받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의 등불을 제가 밝혀드리는 것뿐이고 그 과정들을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입장하는 방법 확인해보러 우리 김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매매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뭐 종목 선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매매 타이밍 잡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검색기 종목이라든지 히든 종목 공략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데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대표님께서 교육도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종목뿐만 아니라 이 시장 관련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42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부터 열심히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 히든 종목들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요. 7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자동차 및 선박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동사의 매출 현황은 현재 자동차 부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4월 어느새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지지난주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알겠습니다. 한 주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힌트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의 특징은 뭘까요? 변동성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급의 변화가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3,000원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8,000원까지 갔습니다. 100%가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최근에는 8,000원짜리에서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100%가 넘게 올라간 종목이 불과 몇 거래일 만에 8,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뭐를 찾으면 된다고 했죠? 이유를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왜 떨어졌을까? 자,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를 봤더니 공교롭게도 시장의 낙폭이 컸다라는 그러한 공통적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특히나 최근에 낙폭이 크게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에서 만약에 이 기업이 동반 하락을 했다라면은 과연 시장이 지지를 받고 반등해 준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 심지어 오늘도 지수가 떨어졌던 시점에서 이 기업은 반대로 빨간불을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수급이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자, 5,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6,000원, 7,000원, 8,000원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상승률이 몇 %가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떨어지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뭐가 형성되고 있어요? 저점권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만약에 여기서 공략을 했는데 떨어져요.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1차뿐만이 아니라 2차든 3차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상대적으로 이쪽 관련된 섹터의 수급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저희의 히든 종목에서도 저희 검색기 종목에서도 포착이 되었던 그 섹터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사실 이번 주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급이 소위 말해서 한 번에 몰리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여기에서 상승률을 보여준다면은 아마 상승을 하게 되는 1순위가 바로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다? 대형 구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대형 구간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고요. 역시나 몇 글자짜리다? 7글자짜리다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종목명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입장하시는 분들 저희 오늘 방송 끝나면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김현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는데 오늘 또 이 관련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이 섹터가 움직일 때 이 종목은 또 어떤 상승을 보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 대응 전략까지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42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오늘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또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큰 폭의 시세를 기록을 했죠. 반도체 설계 자산 라이선스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장에만 14% 넘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GSE도 오늘장 11%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의 챗봇 개발 소식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10% 넘는 강세, 또 세 자릿수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한주 라이트메탈도 7% 넘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미래반도체 샌드랩이 6%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가운데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색기 오늘도 상한가 종목 잡아냈죠.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STX가 26%가 넘는 큰 폭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포스코스틸리온이 23%대, 디스플레이텍 22%,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4%대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대표님의 세 가지 무기는 오로지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검색기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대응 전략부터 시장 관련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42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계속 너무 잘 가길래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장 10% 넘는 시세를 보였던 히든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제가 어제 방송을 했다면은 가지고 오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가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과정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 물론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주식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낙폭 과대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낙폭이 컸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 과대가 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던 종목군들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한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포착이 된 거고요. 잠시 뒤에 드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골주가 지금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이 아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이만큼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변동성을 보였어요. 물론 지금은 떨어졌을지언정 이만큼의 변동을 이유 없이 보내진 않았을 거고, 만약에 그런 수급들이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종목군들,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히든 종목이다 할지언정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목군들이 오늘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내일 또 장이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저희 히든 종목군들 말고 검색기 종목군들 보셔야 되겠지만은 오늘 오전장이 어땠습니까? 시장 좋아지는 포지션들 형성되었던 것처럼 만약에 그러한 장이 내일도 이어진다? 지금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 꼭 지켜보십시오.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어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니까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오늘 추가적인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들어보러 우리 김연 아나운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흐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야간에 대표님께서 진행하는 시장 관련한 교육도 받아보시고요.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검색기 종목까지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42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항암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만약에 한 15층짜리 고층 건물에서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럼 휴대폰 어떻게 될까요? 부서집니다. 부서지겠죠? 네. 그렇죠. 자, 네, 다르게 부서지죠. 표현해볼까요? 부서지는 거 말고? 못 찾습니다. 아니, 찾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데 그 핸드폰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먼지가 되겠죠. 네. 네. 박살이 날 거예요. 네. 15층에서 떨어뜨리면. 요즘에는 잘 만들어서 멀쩡한 것도 많다고 해요. 대표님 휴대전화 제가 15층에서 한번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휴대전화가 이렇게 네. 박살이 나겠죠.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종목도 딱 단순하게 7만 원짜리에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유가 뭔지 찾으면 돼요. 자, 단순하게 따졌을 때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을 보일까요? 추가 하락을 보일까요? 물론 추가 하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보이게 된다면은 그만큼의 상승률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4만 원대 있고요. 7만 원까지 간다.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지금은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야. 낙폭이 클수록 반등도 큽니다. 산이 높을수록 그만큼 골짜기가 깊은 법이고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이제 다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고 저희 교육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종목 이름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후에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야간에 교육도 진행되니까요. 시장 관련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시고요. 검색기 종목들까지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426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는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